이렇게 검고 맛없고 이상하게 생긴 한국 음식을 먹으라고요? 한 런던의 초등학교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 학부모, 학생 모두 야단 법석입니다. 또한 어떤 소녀는 눈물까지 펑펑 쏟게 되는데요. 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클레멘타인이라고 합니다. 런던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뤘습니다. 매일 저녁 제 레스토랑은 사람들의 웃음과 미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딸 에밀리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자주 피곤해했고 눈빛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에밀리의 침대 곁에 앉아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에밀리야, 우리 뭔가 좀 색다른 걸 해볼까? 아주 특별한 걸 말이야. 제가 살짝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궁금하면서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건데요, 엄마?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는 거 어때? 너랑 나 단둘이서 말이야. 에밀리의 눈이 동그래지며 오랜만에 신이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어디로 가는데요? 한국으로 가자.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요리사인 저는 음식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이 에밀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에밀리가 조금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런던이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에밀리의 손을 살짝 꼭 쥐며 안심시켰습니다. 분명 좋아할 거야. 너랑 나 모두에게 정말 멋진 모험이 될 거니까. 일주일 후, 우리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은 밝고 화려한 한글 간판들로 가득했고 공항에서는 기분 좋은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에밀리는 제 팔을 꼭 잡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엄마, 여긴 정말 멋져요. 에밀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곳은 활기 넘치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온갖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딜 봐도 새롭게 발견할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잡아당기며 한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한 아주머니가 김밥이라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밥은 일본의 초밥과 비슷했지만 더 크고 안에 다양한 채소와 밥, 가끔 고기나 생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번 먹어볼래? 제가 호기심 가득한 에밀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김밥을 하나씩 김으로 깔끔하게 싸서 건네주셨습니다. 에밀리는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우리 이거 매일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음식 먹는 즐거움을 찾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시장 여기저기를 다니며 매콤한 김치도 맛보고 밥과 갖가지 채소, 계란 프라이가 예쁘게 담긴 비빔밥도 먹었습니다. 음식들의 맛은 신선했고 건강했으며 런던에서 우리가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밀리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점점 더 생기 있어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에밀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에밀리는 신이 난 듯 얼굴이 발그레했고 행복으로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보고, 먹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에밀리가 갑자기 길 위에서 멈추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기 정말 좋아요. 벌써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저는 그런 에밀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에 오길 참 잘했습니다. 아직 첫날이었지만 벌써부터 에밀리가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저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만의 모험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는 함께 밝은 빛과 사람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멋진 여행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에밀리는 계속해서 서울 얘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할 때마다 알록달록한 시장 이야기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김밥 이야기를 정말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말하는 딸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건강하고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에밀리는 다시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이 천천히 가방을 싸고 조용히 신발만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에밀리야, 무슨 걱정 있니?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볼 생각에 설레기는 하는데요. 한국이 벌써 너무 그리워요. 여긴 뭔가 너무 평범한 느낌이에요. 에밀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여행의 즐거움과 생생한 추억이 벌써부터 그리웠으니까요. 그런데 에밀리가 갑자기 저를 보며 질문했습니다. 엄마, 학교 점심 도시락으로 김밥 싸가도 돼요? 처음엔 저도 망설였습니다. 웰링턴 초등학교는 좋은 학교였지만 거기서 아무도 김밥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웃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환하게 웃던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내일 점심에 김밥 싸가자. 그날 저녁 에밀리는 저를 도와 김밥 재료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밥, 김 그리고 얇게 썬 불고기까지 함께 준비하면서 에밀리의 표정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쁜 분홍색 도시락에 김밥을 차곡차곡 담으면서 저는 조금 긴장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에밀리는 학교 버스를 타러 나가면서 저를 꽉 안아주고는 신나게 뛰어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낯선 음식을 잘 받아들일지 염려됐지만 에밀리의 용기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친 에밀리가 집 문을 활짝 열며 흥분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에밀리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자세히 좀 얘기해 줄래?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밥 도시락을 열었을 때 친구들이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도시락 속에 검은 김으로 싼 김밥을 보고 신기해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평소 먹던 샌드위치나 감자칩과 너무 다르다고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에밀리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고 엄마랑 같이 만들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생각났어요. 에밀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용기를 내서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에밀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이크가 제일 먼저 먹어봤어요. 진짜 용감했죠. 제이크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엄청 커지면서 와, 진짜 맛있어. 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그 뒤론 다른 친구들도 다 먹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에밀리는 두 손을 흔들며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친구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음식 이름이 뭐야? 한국에서 왔어? 내 엄마가 내일도 더 만들어주실 수 있어? 저 같은 질문들이요. 정말 멋졌어요, 엄마. 친구들이 모두 김밥을 좋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용기를 내서 특별한 음식을 나눴기 때문에 친구들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었던 거야.
에밀리가 저를 더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한국과 함께 있는 기분이에요.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이크의 어머니였습니다. 클레멘타인, 제이크가 자꾸 우리도 한국에 가자고 조르네요. 언제 한번 김밥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고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에밀리 덕분에 친구들도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에밀리뿐 아니라 친구들도 서울에서 우리가 느꼈던 행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에밀리는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 돌아왔는데도 모험 같았어요. 저는 에밀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다정히 속삭였습니다. 에밀리야, 용기를 내서 함께하면 매일이 모험이 될 수 있단다. 저는 음식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다시 행복해졌고 저는 딸이 친구들에게 새롭고 건강한 음식을 소개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희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올리버 선생님이었습니다. 클레멘타인 씨, 안녕하세요. 학교의 올리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들 중 일부가 에밀리가 가져온 김밥 때문에 좀 불편해하세요. 특히 학부모회 대표이신 스미스 부인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 음식이 너무 낯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낯설다고요? 아이들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올리버 선생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몇몇 부모님들이 걱정하셔서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에밀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에밀리야, 스미스 부인께서 학교의 김밥에 대해 항의하셨대.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야. 에밀리는 충격받은 듯 눈이 커졌습니다. 곧바로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근데 친구들은 다 좋아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알아, 에밀리야. 저는 부드럽게 안아줬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저는 학교의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장에 들어서자 학부모회 회장인 스미스 씨가 앞에 서서 손을 흔들며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음식은 우리 학교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익숙한 음식들 샌드위치, 파스타, 감자칩 같은 걸 먹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훨씬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고 도전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스미스 씨는 팔짱을 끼고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이크의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클레멘타인 말이 맞아요. 제이크는 김밥을 먹고 난 후로 계속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올리버 선생님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특별히 여러 나라의 음식을 경험해보는 날을 만들면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올리버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용기 있게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멘타인 씨.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에밀리야, 기분 괜찮아?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저는 길을 멈추고 에밀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주며 눈을 맞췄습니다. 절대 아니야, 에밀리. 넌 정말 용감하고 멋진 일을 한 거야. 사람들은 새로운 걸 잘 모르면 가끔 무섭다고 느끼거든. 너는 친구들에게 좋은 걸 알려줬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한 거야. 에밀리는 조금 마음이 편해진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래도 스미스 부인께서 너무 오래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밀리를 꼭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화가 나셨더라도 언젠가는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너 덕분에 친구들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스미스 부인도 김밥을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실 수도 있지. 세상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에밀리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김밥 하나로 우리 삶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음식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기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물론 맛있는 김밥과 함께 말이죠. 학교에서 어려웠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계속 고민했습니다. 에밀리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때 부엌 선반 위에 남아있는 밥과 김 그리고 채소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영국 아이들에게 익숙한 재료로 김밥을 다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영국 아이들은 햄과 치즈를 좋아하고 오이도 잘 먹으니까요. 아이들이 잘 아는 재료가 들어있다면 김밥을 더 쉽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밀리에게 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반짝이며 금세 밝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에밀리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저도 같이 만들어도 돼요? 당연하지.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하자. 그날 오후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부드러운 체다 치즈와 얇게 썬 햄, 싱싱한 오이와 당근을 골랐습니다. 에밀리는 재료가 신선한지 하나씩 꼼꼼히 살피며 저를 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에밀리는 채소를 깨끗이 씻었고 저는 얇고 예쁘게 썰었습니다. 에밀리가 가지런히 정리한 재료들을 김 위에 얹고 함께 조심스럽게 돌돌 말아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에밀리가 손뼉을 치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 저도 뿌듯했습니다. 회의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구나. 회의가 있는 날 저녁, 저는 만든 김밥을 들고 에밀리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긴장감에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밥을 회의장 입구 테이블 위에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궁금하지만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몇몇 부모님들이 천천히 다가와 김밥을 살펴봤습니다. 올리버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밝은 미소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클레멘타인 씨.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서히 부모님들이 김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입 드시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친숙한 맛인데도 새롭고 재밌어요. 곧 다른 부모님들도 김밥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조심스럽게 스미스 부인을 지켜봤습니다. 아직 김밥을 드시지 않고 혼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긴장이 되었지만 저는 계속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난 뒤 스미스 부인이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돕던 에밀리가 용감하게 스미스 부인께 다가갔습니다. 스미스 부인,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에밀리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잠시 망설이셨지만 다른 부모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김밥 한 조각을 드셨습니다. 스미스 부인의 눈이 깜짝 놀란 듯 커졌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정말 맛있네요. 모두가 부드럽게 웃었고 저는 그제서야 안심했습니다. 저는 스미스 부인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낯선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맛있고 먹는 재미가 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면 새로운 걸 배우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올리버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김밥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건 탄수화물과 단백질, 채소가 균형 있게 들어간 음식입니다. 정말 건강한 식사예요. 회의장 안에 부모님들이 서로 미소를 지으며 공감하셨습니다. 처음엔 불편해하셨던 스미스 부인도 저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클레멘타인 씨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새로운 것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에밀리를 꼭 껴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참 용감했어, 에밀리야. 에밀리도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는 오늘 저녁이 얼마나 좋았는지 흥분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친숙한 재료와 한국의 김밥을 조합했던 저의 작은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아주 작은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음식의 날이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번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음식인 김밥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에밀리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줄 생각에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에밀리가 아래층에서 신나게 외쳤습니다. 엄마, 빨리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내려가요. 저는 웃으며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학교 식당에 도착하니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국기가 밝게 걸려 있었고 여기저기 다양한 색깔의 포스터에는 한국과 서울, 맛있는 한국 음식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전체가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올리버 선생님이 저희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클레멘타인 씨, 에밀리.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럼요. 저는 밝게 웃으며 깔끔하게 담긴 김밥 쟁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미 다른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음식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김밥을 예쁘게 놓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밀리는 제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곧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크게 울렸습니다.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아이들은 흥분한 모습으로 식당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에밀리의 친구들이 달려와 에밀리 주변으로 모이며 신나게 웃었습니다. 제이크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와, 에밀리. 정말 멋져 보인다. 그리고는 에밀리에게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에밀리가 친구들과 신나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참 기뻤습니다. 올리버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서 모두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첫 번째 세계 음식의 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음식은 한국의 김밥이에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니까 모두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곧 아이들은 줄을 서서 설레는 마음으로 김밥을 받아갔습니다. 에밀리는 친구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며 자랑스럽게 재료를 설명했습니다. 이 김밥엔 햄이랑 치즈가 들어있고 저 김밥엔 소고기랑 채소가 들어있어. 에밀리가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김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곧 식당은 아이들의 즐거운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 멀리서 한 남자아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한 여자아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친구들이 에밀리를 둘러싸며 외쳤습니다. 에밀리, 진짜 지금까지 먹어본 점심 중 최고야. 친구 사라가 밝게 말했습니다. 맞아, 에밀리, 너 진짜 멋져.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도 김밥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제이크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에밀리를 김밥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새 별명을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올리버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세요, 클레멘타인 씨. 덕분에 우리 학교에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이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 스미스 부인께서도 다가오시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클레멘타인 씨, 정말 멋진 아이디어였어요. 덕분에 제 생각도 바뀌었네요. 고맙습니다. 모두가 맛있게 드셨다니 저도 정말 기뻐요. 저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에밀리가 제게 달려와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완벽했어요. 친구들이 다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 해요. 저도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에밀리야. 내 덕분에 친구들이 새로운 걸 알게 되었잖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며 오늘 있었던 일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음식은 정말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맞아, 에밀리야. 음식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단다.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주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힘 말이야. 에밀리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 세계 음식의 날이 벌써 기다려져요. 다음엔 또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저는 앞으로 펼쳐질 더 맛있고 즐거운 모험들이 기대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세계 음식의 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이 빠르게 런던 곳곳으로 퍼졌고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의 특별한 행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멋진 일을 해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곧 저는 다른 학교들에서 도와달라는 전화와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식탁에서 숙제를 하는 동안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멘타인입니다. 제가 밝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멘타인 씨,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프루드 학교의 그린이라고 합니다. 세계 음식의 날 행사를 정말 멋지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비슷한 행사를 하고 싶은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에밀리가 궁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또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응, 제가 에밀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메이프루드 학교에서도 여러 나라의 음식 메뉴를 만들고 싶대. 정말 신나지 않니? 에밀리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우와, 엄마. 이제 진짜 유명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명한 건 아니야, 에밀리야.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새롭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이 모든 건 내가 용기를 내줬기 때문이야.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많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다른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쉽게 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곧 런던의 많은 학교 메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샌드위치와 감자칩 대신 한국, 멕시코, 인도, 이탈리아 같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처음에 새로운 음식을 걱정했던 스미스 부인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클레멘타인 씨, 스미스 부인이 부드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세계 음식의 날 행사 준비를 제가 도와도 괜찮을까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크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스미스 부인. 물론이죠. 그날 이후로 스미스 부인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러 나라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까지 앞장서서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에밀리는 즐겁게 팁을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스미스 부인이 직접 만드신 김밥을 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스미스 부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가 먼저 한 입 먹더니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스미스 부인. 이제 김밥 전문가 되셨어요. 우리는 함께 즐겁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처음에 에밀리가 용기 내서 학교에 김밥을 가져갔기 때문에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저와 에밀리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새로운 걸 나누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이 낯설어서 사람들이 싫어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모두가 즐거워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지 김밥 소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멋진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에밀리를 재우며 침대 곁에 앉아 있었는데 에밀리가 갑자기 저를 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한 건 한국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용기를 냈기 때문일까요? 저는 에밀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 에밀리야. 한국에서 우리가 특별한 걸 만났지만 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지. 에밀리는 졸린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여행을 했던 게 참 다행이에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부드럽게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변한 건 물론이고 다른 많은 가족들도 함께 변했으니까. 그날 이후로 에밀리가 학교에 김밥을 가져갈 때마다 저는 아주 작은 행동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런던의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준 겁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특별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클레멘타인의 진솔한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해외에서 전해오는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